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지배했던 극심한 공포가 무색하게도 오늘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력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흐름에 발맞춰 그리고 차세대 AI5 칩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제조 공정으로 넘어가는 AI5 칩 테이프 아웃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며 아울러 테슬라의 최신 동향과 놓쳐서는 안 될 글로벌 시장의 흥미로운 흐름까지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AI5 칩 테이프 아웃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이프 아웃이란 칩의 설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칩의 설계가 바뀌지 않고 해당 설계 그대로 반도체 파운드리에 보내져서 생산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일론이 공유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KR2613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KR은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고 2613 같은 경우 2026년 13번째 주 3월 말에 제작이 되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단순히 테이프 아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설계를 바탕으로 벌써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끝마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5 칩을 보게 되면 중앙에 코어 칩 옆에 메모리가 함께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 6개, 총 12개의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는 LPDDR5X D램으로 추정이 됩니다. AI4 칩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였는데 AI5는 통합 패키징 방식을 사용하여서 전체 메모리 자체도 192GB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AI 칩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나 또는 휴머노이드에 사용되는 칩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없이 해당 디바이스에서 AI를 추론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엣지 AI 칩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론의 게시글을 보게 되면 AI6, 도조3 및 기타 흥미로운 칩들이 작업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테라팩과 관련된 고용 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요 칩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엣지 추론 프로세서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강화된 칩,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엣지 추론 칩 같은 경우가 AI 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강화된 칩 같은 경우 궤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특수 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칩과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겠지만 우주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와 우주에서 냉각은 고온일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열해서 작동 가능한 칩을 준비 중이다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함께 준비 중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AI5 칩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 다양한 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삼성과 TSC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에서 앞서 살펴본 프로토타입 AI5 칩을 생산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 TSC 같은 경우 아마 TSMC와 잠깐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X 계정의 TSC 계정인데 이를 보게 되면 이 계정이 TSMC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며 해당 일론 게시글의 답변으로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일론이 언급한 TSC가 해당 기업이 아니라 TSMC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AI5 칩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연산 능력과 관련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AI4 칩 같은 경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똑같은 구조를 가진 칩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4 칩 2개가 사용되고 있는 구조보다 5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AI5 칩 하나로 성취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이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의미 있는 연산 능력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으로 계산된 이론적인 최대 계산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보면 이 싱글 칩이 듀얼 칩보다 5배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 가능한 컴퓨팅 능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통합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AI5 칩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으며 그 성과가 성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AI5 칩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바로 그 답은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도 AI5 칩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AI4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행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AI5 칩이 발표되면서 많은 미래 테슬라 차량 잠재 구매자분들이 지금 차량을 살 게 아니라 AI5 칩이 나오고 난 다음에 AI5 칩이 탑재된 차량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텐데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역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론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미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AI4 칩만으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밝힌 것이고 나중에 99.99%에서 99.999 혹은 99999%의 안전도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AI5 칩 차량이 나올 가능성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단순히 자율주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추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될 때 AI4 칩보다는 AI5 칩을 장착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추론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AI5 칩이 장착되는 차량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밖에 AI5 테이핑 아웃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일론 머스크 답변입니다. 일단 좋았던 점을 보면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또 예정일보다 45일 앞당겨 테이프 아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역시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아쉬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AI5 칩 같은 경우 디자인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 같은 경우 AI6 칩에서 LPDDR6 메모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AI5 칩 같은 경우 LPDDR5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 AI6 같은 경우 텍사스의 삼성 공장 그리고 AI 6.5는 애리조나의 TSMC를 사용한다라고 밝혀서 미국에서 건설되는 공장에서 미래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똑같은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개선시키는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랩터입니다. 랩터 1, 랩터 2, 랩터 3로 바뀌면서 훨씬 더 단순화되는데 성능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파워월이나 테슬라 차량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 AI4 칩과 AI5 칩을 비교하며 디자인이 많이 단순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AI4 칩 같은 경우 전체 모든 칩을 담고 있는 PCB를 보여주는 것이고 AI5 칩 같은 경우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 신규 핵심 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두 이미지를 비교할 때 이게 사과와 사과의 비교가 아니라 사과 바구니와 사과의 비교가 되게 됩니다. 실제 AI5 칩 같은 경우도 AI4처럼 두 개의 칩을 사용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구조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일 칩으로 생산될지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니사에서 주요 자료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영되는 차량의 교통사고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테슬라가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숫자가 15대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테슬라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쌓아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무인 로보택시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며 여전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때 무인 로보택시 확장의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시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무인 로보택시 확대 시점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 밖에 다가오는 어닝콜에서 다루게 될 개인 투자자 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옵티머스 버전 3 공개입니다. 바로 이 옵티머스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모델 X와 S 생산 중단이 이루어졌는데 언제부터 해당 모델이 생산되고 올해 몇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3 차량들 같은 경우 어떻게 무감독 FSD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대답이 하드웨어 3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이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밝히며 테슬라가 여전히 하드웨어 3 고객들을 잊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아쇼크 같은 경우 디스틸된 모델을 활용해서 하드웨어 3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하드웨어 3 차주들 역시 무감독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과거에 제공하였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해당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어닝콜에 질문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지는 가치가 높고 또 차주분들의 관심도 높으며 동시에 잠재 테슬라 오너분들의 관심도 역시 자율주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무감독 FSD와 로보택시 확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목표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분기 어닝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론 머스크의 답변에 따라서 또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혹은 어닝콜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어제 다루었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실제 테슬라의 기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것 자체를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론의 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대답에 따라서 혹은 일론이 말할 때의 분위기와 화법에 따라서 얼마나 확신을 주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는 것과 무관하게 테슬라의 기술과 펀더멘털은 매일마다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낮다고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른다고 기술이 더 뛰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아닌 테슬라의 펀더멘털,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당장의 주가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는 무감독 자율주행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난 뒤에 몇 배로 오르게 될 테슬라 주가에 비교해보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네덜란드 FSD 배포 이후 유럽의 움직임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벨기에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오너분께서 벨기에 정부에 우리도 테슬라 FSD 사용을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수석 장관이 해당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관이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최고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FSD를 검토하고 확인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FSD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는 허가가 났으며
이 네덜란드를 보고 주변 국가들, 다양한 EU에 속한 국가들이 너무나도 배가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EU인데 우리도 저렇게 좋은 기능 사용하고 싶다. 왜 우리만 사용 못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벨기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덴마크 같은 경우 관련 사항이 기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테슬라 FSD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 중이며 아일랜드 역시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정부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가 그 첫 시작이었고 네덜란드 다음 단 하나의 국가만 추가적으로 먼저 FSD를 유럽 내에서 허가한다 하더라도 유럽 전체가 테슬라 자율주행이라는 큰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용함으로써 보험료가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은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매월 100불 이상 절약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월 80불에 달하는 보험료 인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FSD를 구독한다 하더라도 매월 100불이기 때문에 사실상 20불만 추가로 내고 자율주행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에서 공유한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하면서 그lok을 통해서 집에 도착할 때쯤 강아지 사료를 까먹지 말고 챙겨라 라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그lok이 이를 그대로 이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AI 칩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 비서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며 동시에 미래에는 분산형 추론 데이터 센터의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공개해 주신 기가 텍사스 드론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사이버캡 생산 역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60대 정도의 사이버캡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슈퍼차저로 가고 다른 일부는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다른 일부는 외부 현장으로 운송 준비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무감독 자율주행에 확신을 갖고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 밖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서치 내용 역시 흥미롭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추론을 위한 초기 예산을 수십 배나 초과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의 추론 비용이 현재 인건비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향후 몇 분기 내에 인건비와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업계 데이터가 확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AI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보다 AI 추론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미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말 이런 미래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합당한 지능을 갖춘 프론티어 모델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고 또 이런 프론티어 모델을 가동하기 위한 엄청난 AI 추론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I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오늘 올버스 같은 경우 이게 하루 변화량인데 580%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올버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기괴합니다. 마치 과거 배터리 아저씨의 등장을 보는 것과 같은데 이 올버즈는 고무통 만들던 회사가 배터리 회사로 변한 것처럼 운동화를 만들던 회사가 AI 회사로 변화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2021년 상장 당시 기업 가치 5.6조 원 중 대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을 통해서 AI용 GPU를 사서 AI 회사로 변모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몇백 퍼센트 폭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AI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분명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거품은 모든 산업 전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AI라는 테마에 편승하려는 일부 기업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가장 핵심이며 이 AI 트렌드가 본격화될 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를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테슬라가 엄청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본격적인 AI 세상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지금의 테슬라 주가를 보게 된다면 참 이상한 시기였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율주행을 만들며 휴머노이드의 데이터 센터,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칩까지 함께 준비한 기업이었는데 당장의 어닝이 낮다라는 이유로 고평가 소리를 들었다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S&P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여도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때마다 제가 하는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가 매번 기회의 순간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은 단순하게 최고치를 찍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P 500의 10일간 수익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상위 1%에 달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승이 발생하는 빈도가 1%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혹은 분위기가 어떻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가 역사적으로 기회인 경우가 많으며 단기 주가 혹은 변동성보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테슬라 수익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불만족 역시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